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제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9 자주포에 이어 최근 다른 무기도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무려 4조 원대 규모의 장갑차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전 세계 어떤 전차든 한국이 다 잡겠다는 무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역대급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국 방산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루마니아 경제사절단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콕 집어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보이면서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슈테판 라도 오프레아 경제기업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루마니아 사절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본사를 찾아 임원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미팅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K9 자주포 계약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방산업계에선 부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의 입장과는 달리 계약 임박 시그널로 해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현재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약 1조 2,3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우리 방산 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 적격 후보로 선정되며 K9 쉬운냄은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번 루마니아 사절단의 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한 건 앞서 하나가 K9 수출협의가 빠르면 1분기 안에 결정될 것이라며 조만간 계약 규모와 기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말고도 대공미사일과 장갑차 최대 298대, 전차 24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 이번에 우리와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대규모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친 김에 나토 국가들의 무기 수요를 아예 다 싹쓸이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앞서 나토 소속 국가들에게 K9을 잇따라 수출하며 신뢰성을 인정받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나토에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과거 냉전 시기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소련에 대응해 맺은 군사동맹인 나토는 동맹국 간 방산 체계를 통일하고 표준화해 유사시에 무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기 표준화는 나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한국 방산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의 나토 표준 규격 포탄용 모듈화 장약을 처음 수출했고, 나토 소속 국가의 K9 추가 수출과 장갑차 최초 수출도 타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21 보병 전투장갑차로 라트비아 육군에 4조 원 규모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라트비아는 2028년까지 노후화한 영국산 구형 궤도형 장갑차 CVRT를 대체할 장갑차를 찾고 있습니다. 도입 규모는 약 100대로 사업 규모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국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장갑차는 차체에 강철판을 더 씌워 전장에서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면서 동시에 포탑으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특히나 라트비아에 시급히 도입돼야 할 무기로 꼽힙니다. 발트해 남동해안에 위치한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맞닿아 있어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라트비아 땅이 대부분 평야지대이기에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장에서는 전차전이 특히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이 필수적인데요. 라트비아 K21 경쟁 모델 압도 K21 장갑차가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역시 지난 2004년 나토에 가입한 만큼 나토 표준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원하고 있는 중으로 성능까지 압도적인 K21의 매력이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K21에는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전술형 유도무기 천검 등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 대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 러시아군을 대항할 비장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오토카르의 툴파 장갑차,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GDELS의 아스코드 장갑차를 제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1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라트비아 국방부는 이들 세 기종에 대한 현지 시험 평가를 마쳤는데요.
당시 라트비아 군 당국이 꼽은 K-21 장갑차의 강점은 군 운용 경험과 독보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기존 K-200 계열 장갑차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K-21은 2009년부터 양산에 돌입해 지금까지 440여 대가 우리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K-21에는 40mm 기관포가 장착되는데 이 기관포에 날개안 정분리 철갑탄을 탑재하면 1km 이상의 거리에서도 100에서 130m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K-21은 750마력 엔진을 장착해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험지는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륙량용 기능도 있어 차체 양옆의 부력난과 전면의 파도막이판을 활용해 강물에서도 시속 6km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K-21 탑승 인원은 승무원 3명, 보병 9명 등 총 12명입니다. 더구나 K-21에는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전술형 유도무기 천검 등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 향후 패키지 거래도 노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UAE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장갑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기존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지로 개조한 천검을 공개했었는데 바로 그 무기체계입니다. 향후 천검 미사일을 지상에서 활용한다면 먼 거리에서 적 기갑 차량을 격파하는 대전차 전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파생형 모델이 계속해서 개발된다면 K-21 장갑차의 활용도도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데 그렇게 되면 K-21을 향한 러브콜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 면에서 K-21을 압도하는 장갑차가 존재하지 않기에 벌써부터 전세계 장갑차 시장에서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부터 3주 동안 라트비아 현지에서 기동 화력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튀르키예 툴파,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사 GDELS의 아스코드 장갑차는 30mm 주포를 사용해 화력면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운용 이력이 있는 기종은 K-21 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성능이 검증된 건 K-21뿐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격도 툴파와 아스코드에 비해 30에서 40% 저렴해 여러 면에서 K-21이 경쟁국을 압도하는 등 라트비아 장갑차 사업에서 최종 낙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K-21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에 기반이 된 장갑차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현지 요구에 따라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매력인데요. 앞서 레드백은 호주에서 전차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을 제치고 3조 원 규모의 수출을 따내면서 전세계 표준 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레드백의 경우 호주 현지 기후와 호주군 요구에 맞춰 개발된 모델로 이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 가운데 라트비아군에 필요한 것들을 추후 K-21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차 킬러로 불리는 K-21이 내친 김에 현대화 개량까지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인 K-21이 진화한 개량형인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NIFV 청사진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세계 방산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NIFV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장갑차 사업 수출용으로 제안한 레드백이 더욱 진화한 레드백 개량형에 해당되며 NIFV 사전 개념 연구는 이미 끝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소요검증을 통해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030년대 중후반쯤엔 전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은 2025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우선 NIFV는 레드백처럼 능동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레드백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A사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갖춰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차세대 K-21 장갑차는 파격 변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화에 따르면 이는 중량 45톤으로 멈티로 운용되며 AI 및 표적 탐지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을 갖춰 미래형 최첨단 장갑차로 변신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레드백에 적용된 우수한 기술이 도입되는 등 젊은 피가 수혈되는데 360도 상황인식 및 능동방호 시스템, 상부 레벨 6 방호, 차체 하부 레벨 4 방호 능력 등 현존 최강의 장갑차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드백에 도입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을 갖추게 됩니다. S&T 다이내믹스의 CTA건을 비롯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돼 장갑차 내부에서 무인 사격이 가능해지며 사거리 8km 대전차 미사일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NIFV는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존보다 주행 소음은 적고 기동 성능이 높아지는 한편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연료도 크게 아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고무궤도와 함께 능동형 현수장치를 갖추게 돼 K21의 단점을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능동형 현수장치는 장갑차 주변의 상황을 센서로 파악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전에 현수장치를 가동해 험지에서도 기동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토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